부모와 자식이 만나 가족이 된다. 하선이는 요즘 보기 드문 대가족이다. 부모와 6 아이들. 그러나 큰아들만 빼곤 모두 친자식이 아니다. 하지만 부부는 한 아이는 몸으로 낳았고 5 아이는 가슴으로 낳았다고 말한다. 이른바 제 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을, 그것도 하나 둘도 아닌 5씩이나 키우고 있는 특별한 부부와 그 가족. 핏줄이 아닌 사랑으로 모인 가족. 그들이 쓰는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건다. 하선이네 가족에겐 아주 특별한 날이다. 주인공은 둘째 아들 희곤이. 우리 희곤이가 언제 벌써 13년이 됐다. 자, 앉아 희곤아. 바로 희곤이가 입양된 지 13년째 되는 날이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부모와 처음 만나는 날이 생일이다. 그렇다면 희곤이가 이 집에 와서 지금의 부모와 처음 만났던 날 역시 희곤이의 또 하나의 생일인 셈이다. 잠깐만, 희곤아 잠깐만. 입양 당시 희곤이는 6살이었다. 그보다 2해 전 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먹은 부부는 무작정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보육원을 찾아갔고 거기서 4살짜리 희곤이를 만났다. 부부는 큰아들과 함께 매주 찾아가 희곤이와 얼굴을 익히고 놀아주며 2년을 보냈다. 그리고 지난 90년 희곤이를 입양했다.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입양이 흔치 않던 시절이었다. 더구나 친아들도 있는 상태라 모두들 의아해했다. 한 보름 정도 긴 휴가를 내줄 테니까 데리고 와서 실제로 살아봐라. 실제로 사는 거랑 입양하는 거랑은 너무 다르다. 그렇게 해서 그냥 갑작스럽게 짐을 꾸리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은 마음도 다 먹지 않았는데 라면 박스 하나를 싣고 아이가 우리 차에 그냥 벌렁 탄 거죠. 씻고 와서 먹지. 넷째 영환이와 셋째 영범이는 피를 나눈 친형제다. 아직 친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식 입양이 아닌 위탁 양육 상태에 있지만 이 집 식구가 된 지도 3년째. 엄마 편지 좀 주세요. 이거 먹고 해. 이젠 엄마 소리도 서슴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도 한씨를 아줌마라 불렀었다. 엄마 봐봐. 이리 와. 엄마 싫지. 오이. 소박이. 뽀뽀. 엄마 뽀뽀. 아유 예뻐라. 5째와 6째. 놀이방에 갔던 하선이와 엄마. 하야가 돌아오자 집안은 이내 엄마 소란스러워진다. 엄마 줘. 둘째 아들 희곤이를 여기 입양한 지 엄마 좀 10년 만에 줘. 또다시 맞은 2 아이. 하나. 요즘은 특히 막내딸 하나의 재롱에 집안에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고맙습니다. 충성. 바로 쪄야지.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아빠 맨날 이거 안 사줘. 이거 지금 사줬잖아. 동생에게 사랑을 뺏길까 투정을 부리기도 하지만 하나를 끔찍이 챙기는 하선이는 5년 전 이 집에 왔다. 엄마 준비해. 당시 위헌위기로 고아가 많이 늘었다는 TV 프로그램을 본 부부는 생후 6개월이던 하선이를 입양했다. 부부에겐 첫 아이 후 15년 만에 다시 안아보는 아기였다. 하지만 처음 품에 안기던 날 하선이는 부부를 무척 당혹스럽게 했다. 안을 때 내가 뭐가 잘못 만져가지고 팔이 부러졌다든가 골절됐거나 그러지 않고는 얘가 이렇게 울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막 울었어요. 내고 막 우는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가다가 병원이라도 가가지고 어디 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그래야 되지. 얘가 이렇게 울 수가 없다. 이 집사람이 이제 그게 아니다. 데리고 가자. 한 2시간이 뭐예요? 한 3시간 가까이 그런 것 같아. 2시간만 안 자고 그랬더라고요. 나중에는 지쳐서 잠들더라고요.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만 내가 그때도 자고 일어나더만 밖으로 울더라고.
그 남의 이제 자기가 키워지던 그 손에서 남의 손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 그걸 아는가 봐. 빨리 돌리면 안 돼? 어느새 닮아가는 부자. 찬하게 엄마 아빠를 그토록 당황스럽게 했지만 그래서 더 측은했던 하선은 거짓말처럼 또 적응했고 집안의 귀염둥이가 됐다. 아빠 밀어줘. 지난해엔 막내딸 하나가 가족이 됐다. 여섯 번째 아이였다. 내게 밀어줘. 사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부모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너도 밀어. 부부에게 입양은 결혼 약속이었다. 솔직한 심정으로요. 그때는 입양에 대해서 근데 그때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었는데 거의 비슷한 조건이었어요. 교회 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입양하는 거하고 그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 한참 있다는 문제니까 큰 적이는 없을 거다. 그래서 깊이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 그래 해줄게. 뭐 이런 심정이 있지 아시죠? 그래 결혼만 해 아직 뭐 이런 심정이었죠. 아버지가 제가 고3 때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그게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만 돌아가셨는데도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굉장히 좌절을 심하게 했어요. 만약에 조그만 아이가 엄마 아빠가 없다. 그 고아를 생각할 때는 너무 아찔하다. 그냥 뭐 어떤 부모가 도움을 준다, 보살핀다 그런 의미를 다 떠나서라도 부모가 없다라는 것 자체는 엄청난 상실감이고 내가 그 위치에 있다면 저는 못 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입양 조건이 되니까 한 명만 낳고 이미 세상에 나온 그 어떤 아이들인가에 대해서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던 현 씨는 이젠 6 아이들의 엄마가 됐다. 하나 봐, 사실 하나 봐. 첫 입양의 하나 보고 꿈을 언니라고 이루기까진 그랬구나. 결혼 후 10년이나 걸렸지만 입양을 약속한 부부는 첫 아이를 낳은 후 바로 부인 수술까지 하고 입양을 준비했었다. 하나 멸치도 먹어, 멸치. 이거 한 먹어, 집은 이거. 8식구가 된 이거 지금까지 멸치 계속된 먹어. 이 집의 입양 내력은 이렇게 부부의 작고 소박한 약속에서 시작됐다. 안 매워? 맞지 아빠? 하루하루가 달라. 밥 먹을 그래. 어느새 훌쩍 커서 청년이 된 큰아들 명건. 어릴 때부터 늘 부모의 사랑을 동생들에게 양보해야만 했던 큰아들에게 부부는 고마움과 미안함을 함께했다. 명건이 10살 무렵부터 계속된 입양은 결국 20살 차이의 막내 동생 하나까지 이어졌다. 번쩍번쩍 빛나는 처음엔 반대를 했던 명건도 매번 결국은 찬성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저 만지고 싶어. 무모하지만 그 일에 정당성이 있으니까. 분명히 무모하죠.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나 하선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말도 했었어요. 나중에 한 20년쯤 돼서 하나나 하선이가 대학에 가고 내 나이가 됐을 때를 생각해봐라. 엄마 아빠는 70대 70대 내가 애들 키워야 된다고 이러면서 하선이나 하나 국민학교 갈 땐 내가 아빠라 그래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근데 정당성이 있잖아요. 애들이 불쌍한 건 사실이고 엄마 아빠가 데려오지 않으면 분명히 하선이는 내가 모르는 지저분하고 깨끗한 어느 곳에 가서 살고 있겠죠. 아니 지저분하고 재밌는 어느 곳에 살고 있겠죠. 8명이나 되는 식구. 게다가 어린아이들이 많은 이 집 부부에겐 쉴 틈이 거의 없다. 집안은 늘 아이들로 조용할 수가 없고 아이들 꼬물이를 쫓아다니며 푸시닥거리를 두기에도 하루는 너무 짧다.
주변에선 사소고생이라고 하지만 지금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은 부부에겐 무엇보다 새로운 기쁨이다. 사실 20여 년 전 첫 아이를 키울 땐 맛보지 못했던 것들이다. 나이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모든 것이 처음이라 아이를 마음껏 예뻐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에서도 부부는 작은 행복을 느낀다. 꽉 찼어요. 예,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예, 이쪽. 그렇지. 아유 잘하니 우리 하나. 아빠! 왜? 미끄러워서 젖을 일어서 겁니다. 하나 둘. 으이차. 아빠 뽀. 야, 불 볼게. 보고 있어 지금 계속. 이 당신 이거 당신이 뺀 거야? 뭐 하는 거야? 개구쟁이 하선의 극성도 모두 받아줄 만큼 이제 엄마 열려 잡지 생겼다. 마. 얘 잘 업어줘. 얘가 여유를 부린다는 거 아니야 또 하나가. 애초에 아이들 입양을 반대했던 시부모들도 지금은 아이들을 누구보다 좋아한다. 막내 아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 공부 안 하고 아주 아기를 안 낳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걱정을 하고 그러면 할아버지는 뭐 걱정이야. 뭐 하선이 같은 놈 하나 데려다 키우면 되지 뭐 이러셔서 아이 정말 이상하다. 그러려고 그런 말씀할 양반이 아닌데 부식으로 뭐 내 자식만 자식을 여기고 그럴 텐데 그런 소리 하셔가지고서 놀랐어요. 당시만 해도 시부모는 철연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형적인 한국의 어른들이었다. 희곤이나 하선이 같은 입양된 아이들이 유씨 가문의 일원으로 호족에도 오르고 친척들에게도 인정받는 당당한 가족이 됐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13년 전 처음으로 둘째 희곤이를 입양할 때만 해도 감히 생각지도 못한 결과. 가만 있어봐. 하선이 들어 네 이름이야. 응, 잘 들어. 얘네들이 입양에 들어왔어도 성은 이제 우리 성을 따르게 돼서 버들자 육아고. 그 5일 후가 저희 남편 생일이었거든요. 음력으로. 그래서 이제 생일날을 기해서 가면 뭐라고 못 하시겠지. 그래서 이제 5일 동안 걔한테 인사하는 법도 다 가르치고 또 조금이라도 이쁘게 보이려고 목욕도 매일 시키고 목소리도 크게 내는 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음식부터 우리 시댁들 다 들여보내면서 아이가 제일 나중에 갔어요. 그러니까 나도 좀 완고한 편이라서 보통 우리 한국에서 양자라 하면 어디까지나 자기가 손이 없어가지고 그 손을 계승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양자를 데려온다. 이런 생각, 그 양자는 자기 친족에 속하고 자기 자식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거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자꾸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사회봉사하는 정신으로 아마 그런 애들을 입양시키면서 길러주는 것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별말 없었지. 이제 하선이 할 때는 또 하나 할 때는 내가 직접 가서 또 데려오고. 방이 좀 큰 게 좀 있어. 큰 걸로다가. 시부모는 지금은 아들 며느리의 경제적인 후원자이기도 하다. 하나 아빠가 운영하는 고시원 수입을 몽땅 쏟아부어도 8식구 먹고 사는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예. 이른바 남의 아이들을 5이나 거두게 된 것은 결코 생활이 넉넉해서가 아니다. 게다가 세간에서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지원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예. 그 하나를 할 때는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적이었고요. 아, 이제 안전한 노후는 이제 포기다 우리한테. 더 이상 우리가 이 나머지 인생을 살 때
편안한 삶은 없겠구나. 이제 그런 굉장히 위협적이고 두려움도 많았는데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매달 어떻게 살 것인지가 걱정이었어요. 지금은 뭐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때그때 따라서 살고 있고요. 한 달을 마무리할 때마다 야 우리 한 달 잘 살아냈다. 하나가 노는 거 아니네. 이리 하나 이리 와봐. 여유 있는 노후를 포기하고서라도 또 한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게 뭐가 있어? 이게 얘 나이에 이렇게 곡선을 그리는 게 힘들다고 하더만. 진짜 잘 그렸네. 아이들의 낙서 한 장, 그림 하나에도 감탄을 하는 하나. 가끔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지만 이런 작은 체험에 걱정을 잊기도 합니다. 요 씨는 요즘 아이들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모으는 재미에 빠져 있다. 하지만 하나 둘도 아닌 6이나 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시간도 돈도 노력도 생각보다 많이 든다. 우유 타줄게. 우유 타줄게. 여기서 기다려. 한 아이도 키우기 어렵다고 아우성인 요즘. 우유 타줄게.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부부는 아직 한참 일해야 하고 벌어먹어야 한다. 요즘 부부의 바람은 자신들이 건강해서 오래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뿐이다. 식주를 우선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입양은 아직도 비밀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의 가족은 입양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는다. 자신들이 입양한 아이들이란 사실을 아이들도 알고 주위 사람들도 안다. 이른바 공개 입양. 굳이 공개 입양을 하는 것은 입양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기 위해서다. 여기 애들도 다 입양 간 애들인데 여기는 너는 엄마랑 아빠랑 얼굴색이 똑같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얼굴색이 하얀 사람들이야. 어디냐면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사람들인데 입양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여기도. 당신은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야, 이거 먹을 아이들이 입양 전에 있었던 곳으로 하선이와 하나의 기록도 남아있다. 거인데. 비록 하나가 2.1kg의 작은 아기로 태어났다는 정도의 사소한 것일지 내가 오늘 모른 척하고 그래? 여기가 어디야? 사양관. 이거 맞아. 여기가 담당 선생님이야. 너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 했다 아까? 인사했었나? 이현희 선생님도 담당 선생님이고 이 방이 너가 여기서 엄마 아빠를 만난 데야. 처음으로. 기억나? 알았어?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지 너? 여기가 담당 선생님인데 이곳이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라고 대답한 하선이에게 한 씨는 입양과 이곳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낸다.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랐지 뭐야. 왜 놀랄게? 응? 왜 놀랄게? 얼굴 내려요. 얼굴이 예뻐서? 너무 잘생겨서. 엄마가 기절할 뻔했지 뭐야. 너무 예뻐서 글쎄. 너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 때는 생각나지? 여방에서 선생님이 하나 데리고 네. 뭐 생각나지? 그거 생각나지? 너 근데 여기 할머니랑 다 왔잖아. 누구 왔었는지도 생각나? 아빠랑 엄마랑. 그리고 또 응? 형아랑. 또. 응? 이모랑. 한 씨는 굳이 할머니랑 이곳의 기억을 지우려 하지 다 않는다. 왔잖아. 아니 기억하길 바란다.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부모가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환경적인 것든 여건이든지 모든 것들이 투명하기를 원했어요. 가장 진실된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그것도 감춰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고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만약에 부딪히게 된다면 전면적으로 부딪혀서 우리 아이가 조금씩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우기를 원했지 피해가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랑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고요. 엄마
공개 입양. 편안의 가족 이야기는 과거의 입양과는 다르다. 현실은 만일 성장한 뒤에도 아이들이 낳아준 부모를 찾기 원한다면 거의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자녀를 원해서 부모들이 입양을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줘야 된다. 아이도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뭐 지금 일부러 뭐 나 입양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속에서 부모님들 마음속에서 입양한 아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아이한테도 진실되게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가족이 된 사람. 10개월 딱 됐습니다. 하나네 같은 공개 입양 가족들이 꾸준히 왜냐하면 입양을 공개해야 되는 하나 엄마 첫 번째 한면희 씨는 이유는 국내 아이를 입양 위해서예요. 공동회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아이는 첫 번째로는 자기가 낳았던 그 엄마로부터 단절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은 아동인데요. 그 아동은 자기 뿌리에 대해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권리를 지켜줘야 될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이 그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호는 2000년 10월 7일 날 딱 9개월 하루 됐을 때 저희 가족이 됐습니다. 만나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요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요. 10년 동안 애가 없어가지고 여기 저희 어머님하고 장모님 사건 애를 이렇게 입양해서 길러보라고 먼저 어른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고심 많이 하다가 이제 아기를 입양했거든요. 낳은 지 한 15일 됐나? 근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둘이 있을 때는 참 재밌었는데 애가 있으니까 더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참 재미나게 살고요. 딸 하나 있으면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다가 딸 하나를 입양해가지고 40대인데 애기 엄마라는 소리 들으면서 젊게 살고 있어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공개 입양 가족들의 소개에 이어 아이를 입양해 키우면서 부딪혔던 경험담이 소개됐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변함없이 살자. 입양아 부모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도 이들은 금방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가 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같은 사는 처지란 거야. 공통점 이 하나로 세상에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것이다. 나도 알아,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전국적으로 1년에 한 번, 지역별로 3달에 한 번 있는 이 모임을 통해 입양 가족들은 그동안 입양한 자녀를 키우면서 생긴 고민이나 경험, 정보를 교환한다. 이 녀석이 생이 뱉어놓고 말았어요. 그러나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힘을 얻어가며 언젠가 자신의 아이들의 입양 사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 모임엔 현재 공개 입양을 한 230여 가족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 처음에 그 입양하실 때 저희도 그랬지만은 많은 갈등을 하시거든요. 내 아이가 같을까, 뭐 키우면서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뭐 아이가 이상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사실 내 자녀를 낳아도 아이가 아플 수 있고 내 자녀를 낳아도 사실 더 똑똑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꼭 굳이 숨기면서 그렇게 키우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 나와서 엠페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이 마음이 더 넓어지고요. 이 생각하는 점이 더 넓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신랑이 하나 키우다 보니까 또 키우고 싶대요. 딸도. 하영이가 우리 가정에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면도 하영이를 통해서 또 많이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공개 입양을 이야기하며 함께 경험을 나누는 양부모님은 외국에서는 흔합니다. 하지만 서구와 달리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한 국내에서 이들의 출발은 용감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선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비밀 입양이 주류를 이루었던 이제까지는 분명 달라진 듯하다.
배에다가 이제 막 집어넣고 수건을 한 보따리 집어넣은 분도 있고 이게 꾹꾹 눌러보잖아요. 왜 그 아기 가졌다 그러면 몇 개월 됐냐 어쩌냐 이렇게 막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풍선 같은 것을 넣은 분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풍선을 꺼내더라니까요. 여기 상담실에서 그런 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겨울철에 입양을 많이 해요. 가을부터 이제 옷이 두꺼워질 때 봄에까지 한 3월까지 입양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리고 이제 입양 그 옷으로 이렇게 가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입양을 하려면 먼저 공중 목욕탕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이제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입양을 하는 분도 있었고. 그러죠. 비밀 입양 옛날에는 그리고 우리도 그냥 무슨 작전하듯이 그렇게 도와준 경우가 많았고요. 그 어떤 분은 이제 그 자기가 병원에 좀 누워 있다고 해야 되겠다. 병원에다 좀 말 좀 해가지고 이제 애 낳았다 그러면 다 이렇게 이제 와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병원에 자기가 누워 있어야 되겠다 막 그렇게 사정한 분도 있고. 아, 이걸 여기다가 지난 50년 이후 국내외에 입양된 아이를 모두 20여 명. 그중 국내 입양은 57,000명 수준이다. 국내 입양 홍보회 엠팩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공개 입양을 홍보 장려하기 위해 99년 발족됐고 그동안 공개 입양 가족들을 중심으로 개발한 활동을 벌입니다.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자기 애도 아직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는 내 피를 아닌 아이를 가족으로 맞는 일에 대해 거부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랬어. 피가 안 섞인 데가 없어. 다 사돈의 팔촌이야.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것이 더 가능하다. 내 신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 아이가 5살이나 돼서 왔는데 뭔 수를 비밀을 해? 난 그렇게 거짓말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 근데도 그냥 아이를 위해서 왜 그걸 못하느냐고 계속 몰아붙이는데 그럼 그 사람 동지를 위해서 뭐를 주위 사람들은 용기를 주기는커녕 근본도 모르는 아이 운하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랬다는 식의 충고라기도 한다. 그러면 너무나 이 마음에서 밀어내는 아이를 가슴에 품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욕조에 물 받아서 둘이서 살을 부딪히는데 마음속에서 너무나 밀어냈다고. 근데 더 늦기 전에 생각하고 여기 가슴하고 너무 머니까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게 아직도 INJ예요 사실은. 희본이가 올 때도 희보 일주일을 숨겼잖아. 말을 못하고. 걔 보는 사람 하도 부정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걔가 오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부정적인 예측 때문에 오게 된 거야. 당신 못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데리고 가봐라. 13년 전 처음 희곤이를 입양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하나 엄마는 당시 이른바 데려온 아이에 대한 주위의 편견과 오랫동안 싸워야 했다. 탁구를 가르쳐도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저는 코치한테 선수처럼 돈을 더 주고 얘를 맹훈련 시키도록 제가 부탁을 했고, 정말 제가 애한테 미안한데 4시 반부터 깨워가지고 교회 갔다 오고, 그리고 책도 읽히고, 물론 저도 굉장히 똑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수영장도 가서 제가 직접 수영도 가르치고, 그리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거의 11시까지 그 아이를 공부, 스포츠, 예절, 식사교육, 뭐 모든 거에 신경을 곤두서가지고 그 아이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중국까지 어떻게 해서 저기까지 가? 5기에 가까운 트레이닝이었다.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할수록 아이를 보란듯이 키우고 싶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시행착오를 깨달은 것은 지독한 4년을 보내고 나서였다. 입양을 원했던 자신의 처음 의도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었다. 나는 그때는 처음에는 얘랑 사랑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얘랑 많은 이야기도 하고 얘랑 즐거운 시간들을 낳고, 그래서 얘가
사회에서 나가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부심을, 높은 자존감을 갖고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나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항상 얘를 지적해야 됐으니까. 얘가 어느 선에 올라가면 그 위에서 끝도 없는 그 선으로 계속 내가 얘를 끌어올려야 됐기 때문에 나도 지치고 애도 지치게 된 거죠. 처음에 아이를 입양할 땐 그저 아이에게 그냥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고 지지대가 되고 싶었을 하고 뿐이었다. 여기 바닥도 청소해. 다음 사람이 기분 좋게. 그러나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과 편견에 부딪혔을 때 한씨는 아이를 보란듯이 키워서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오해가 발동했던 것이다. 희곤이에 대한 시행착오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난 후 하나 엄마는 입양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 후 하선이와 하나를 입양했고 영범이 영환이 형제를 위탁 양육의 형태로 받아들여 함께 살고 있다. 성숙하지 못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 속에서도 더디지만 의미 있는 걸음들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생 아들을 둔 중년의 김씨 부부에겐 3살짜리 어린 딸이 있다. 제니가 이 집 식구가 된 지는 4개월. 입양을 해보자고 결정해놓고도 용기가 안 나서 8년 이상을 망설였었다. 그러다 영화원에서 제니를 만났다. 또 먹어봐. 당시 생후 짠데? 짠데 맛있나? 다른 건강한 아이도 있었지만 부부는 왠지 건강이 안 좋아 올해에 비해 체격도 작고 그늘에 보였던 제니에게 그 마음이 갔다. 너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성격도 어두운 것 같더라고. 얼굴도 어두워 보이고 조금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기다 그런 생각은 안 들었지만 내가 자기를 데려다가 잘 키워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를, 우리 애를, 제니를 본 사람들은 되게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갈수록 이뻐지고 갈수록 양물어진다, 그런 거, 얼굴이 밝아진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 느낌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그런 느낌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편안하면 마음이고 편안한 모습이 얼굴에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듬뿍 받은 제니는 요즘 몰라보게 건강해졌다. 미들한테 갈까? 제니야, 미들아. 부부는 아이를 키워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제니를 입양할 때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요즘 제니를 키우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깊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놀라고 있다고 했다. 망설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이렇게 누군가한테 사랑을 주려고 데려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린아이한테. 근데 그것을 데려와서 보면은 그래서 확실하게 실감할 수가 있고,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받는다, 주는 게 아니고 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집배원 정 씨는 큰아들 예달미를 9년 전 입양했다. 입양한 지 8개월 만에 예달미는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 걷기는커녕 일어설 수도 없을 거라던 예달미를 이 정도까지 만들기까지 가족들의 쏟은 노력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할머니 여기 있다. 혼자서 걸으라고. 예달미 병수발을 한다. 예달미네가 병원이 가까운 읍내로 분가하는 바람에 연로하신 증조 할머니와 할머니는 이곳에서 외롭게 살고 있다.
그래도 예달미 할머니는 처음에 사람 구실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예달미가 이만큼이라도 걷고 학교에 다니는 게 꿈만 같다. 이제 바람은 오직 항상 건강지고 어서 벌떡 일어나서 펄펄 걸어 댕기라 평생 우리 예담이 딸이 더 건강기도 하지. 우리 은비는 건강하게 그래도 예담이 꼭 항상 다 건강지라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 예담이랑 걸어 댕기고 살다가 천국 가라고 간 것 보고 우리 예담이 그런 것 보고 죽으라고 죽게 하라고. 일주일에 3번씩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예달미는 일종의 뇌성마비인 경직성 사지마비 상태다. 성현이 사줬어. 한국 대표 선수 될 거야? 그때 수임 사인해줘야 돼. 알았지? 응. 꼭. 요즘 들어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긴 예달미. 이밤. 이기고 다시 주세요. 몸은 불편하지만 다행히 지적인 기능은 정상아들과 비슷한 상태로 치료 과정도 잘 따라한다. 아직은 장애물이나 계단을 오르내리기는 물론 보조 기구 없이 혼자서 걷는 것조차 불가능하지만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어깨 숙이면 안 돼. 하지만 이만큼 나아진 것도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맹모의 복음과는 예달미 엄마의 노력과 정성 덕분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달미를 들쳐업고 버스를 3번씩 갈아타며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오가곤 했던 예달미 엄마다. 만약에 데리고 와도 돈을 어떻게 놈을 가져와도 저를 안 주죠. 우리 한 1년, 2년을 밤낮이 없었어요. 정말 하다 많이 밤낮이 없었어요. 아팠으니까. 하룻밤에 3시간, 4시간 잠 우리는 많이 잔 거예요. 교대로 잠을 잤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아마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엄마는 예달미의 손발이 되어줘야 할지도 모른다. 엄마는 예달미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 시절 내 내려가면 안 된다 했잖아. 그 다음에 친구도 도장 5개 맞을 때 너 맞아야지. 아니지. 예달미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비록 다른 아이들보다 느리지만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가는 것이 엄마는 혼나야 돼. 그러면 돼. 혼난다 너. 기침할 때 입 딱 막고. 이 병이 다른 사람의 피를 들려 내 아이를 얻는 출산이라니 자식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버리거나 인연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예달미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예달미. 이들 모자의 인연은 보다도 친다.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기르는 정도 크잖아요. 뭐 낳은 정보다 기르는 정도 더 크다고 생각해요. 한 3개월? 한 1년 3개월 정도 됐을 때 옆에 주위에 친지들이 너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 애기 아빠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요. 그래도 정말 너무 그때 당시 내성마비라는 그 변명 떨어졌을 때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죠. 정말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 우리는 괜찮은데 옆에 친지분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정말 저희들은 이겨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람 있잖아요. 다 키웠잖아요. 행복해요 지금. 딸 부잣집 부모. 결혼 후 아이가 없던 부모는 두 아이를 입양했다. 그 후 친자식인 두 딸을 낳는 바람에 하나도 없던 아이들이 넷이나 생긴 것이다.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부모가 되는 기쁨을 빌어서 알게 해준 첫아이 홍이. 그러나 홍이는 기쁨만을 선사하진 않았다. 조금 늦든다고만 생각했던 홍이는 입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첫째 무렵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혼자 솔직히 걔를 그다 던져보고 올라고 애기를 데리고 갔는데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얘를 여기다 버리고 가면 또 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마음에가 도저히 버리고 못 오겠더라. 그래서 다시 걔를 얻고 왔어요. 얻고 올 때 버스관에서 무진장 울고 왔다니까요. 내가 말도 못해 울었어요. 그 후 부모는 홍이가 쓸쓸할까봐 둘째 아이를 입양해 동생까지 만들어주었다. 홍이가 강진에 있는 특수학교로 들어가는 날 아침 10살인데도 여전히 홍이는 엄마의 손이 마른다. 홍이는 2주에 한 번씩 집에 온다. 일반 학교에선 행여 따돌림이라도 당할까 싶어 홍이 부모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홍이를 특수학교에 보내고 있다. 착하지만 평생 부모의 보살핌을 필요로 할지도 모를 홍이. 농사일에 간간히 트럭 운전을 하는 여의치 않은 형편에다 두 아이를 입양한 후 친자식도 둘이 생겼다. 하지만 행여라도 입양을 후회하거나 짐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그렇게 진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자식을 키워요? 못 키우지. 그잖아요. 나 쟤 어렸을 때부터 네가 나한테 진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나 쟤 진짜 갖다 줘버렸어요. 식구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데요. 아빠랑 싸우고 막 그랬어요. 데려다 주라고. 나중을 생각을 하라고. 제가 저러고 있다가 나중에 영원히 몸이라도 못 쓰고 하면은 네가 무엇이 되려고 그냐고 미리서 데려다 주라고. 그래갖고 누나들이랑 해갖고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도 아빠가 전혀 저보다 마다 그랬어. 얘를 내가 한번 데리고 와갖고 했는데 왜 친엄마 때 한 번 또 버림을 받았는데 또 우리한테도 또 버림을 받을 것 아니냐 이렇게 못 데려다 준대요. 안 보이게 뽀뽀 눌러주세요. 작은 것에도 크게 기뻐하는 홍. 몸은 불편하지만 홍이는 부모와 가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 입양 계기는 저마다 다르지만 입양 가족들은 말한다. 자신들이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고 자신들이 쏘는 것보다 아이가 주는 기쁨이 훨씬 크다. 막상 아이들을 입양해 함께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입양하라서가 아니다. 그냥 아이들이라서 그런 것이다. 애교 떨지 마. 울고 가는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 저기 가족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만으로도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큽니다. 하선이나 하나에겐 입양 당시 얼굴에서 비쳤던 그늘이 전혀 없다. 가정의 힘이다. 하선이나 하나는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불안한 눈빛 있죠. 지금은 눈만 뜨면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뭐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애가 계속 눈빛으로 장난을 치고 얘가 뭐 넘겨짚고 이러니까 이제 뭐 보통 아이들하고 너무나 똑같아진 거죠. 그리고 영범 영환이 같은 경우는 더 뚜렷하고요. 걔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너무나 긴장하면 왜 눈동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팔았어요. 뭐? 영환이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부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유사자폐 증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손 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꽂은 다음에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있으면 딱 하면 뚝 튕겨나가? 네. 이렇게 튕겨나오면 완전 이렇게 올려면 이렇게 딱 하는 거야?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지만 그림으로나마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그러면 친구과에가 그러면? 어? 네. 저희 집에 온 지가 지금 2년 반 정도가 가까이 돼가는데 영환이가 최근에 많이 달라졌어요. 약물 치료랑 상담 치료랑 그리고 과외랑 그 집중적인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겨우 걔가 자기를 표현할 줄 알거든요. 만약에 지금 그 아이가 그냥
이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원상태로 갈 거예요. 아주 유사자폐같이. 전 그렇게 못하죠. 제 손으로 어떻게 그렇게 애를 넘겨줄 수 있어요. 그거는 저의 도리로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위탁 양육 중인 영범이 형제의 부모는 아주 모르는 사이가 아니다. 둘째 희곤이가 있던 보육원에서 중학생이었던 아이들 엄마를 처음 만났다. 그런데 99년 여름 불쑥 찾아와선 아이들을 키울 형편이 못 된다며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자랐던 것 같은 시설에서 크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위탁할 가정을 찾던 끝에 부부는 형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집을 갔었어요. 그것이 본 것이 저한테는 결정할 수 우리 머무는 집을 가봤다라는 거야.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목격한 그 집은 아이들의 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나갔어요? 언제? 아니 빨리 집으로 오라고 좀 전해주세요. 맞춰봐. 지금 다 끝나가지고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서 나 맞춰. 이 자식들 진짜 7시 반에 다 들어가는 영범이 영환이 형제가 있는다. 집에 돌아와야 할 시간을 훨씬 지나서 나란히 돌아온 두 형제. 불 깔고 앉지 못해? 이 자식들이랑. 손 들어 임마. 과외하는지 뻔히 다 알면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만 이리 와. 얘네 둘 다 이리 와. 일어서. 빨리 와. 비싸게 예약돼 있는 병원 진료도 과외도 빼놓고 놀았단다. 오래전 인연으로 3년째 아이들을 맡고 있지만 사실 법적인 보호자도 아니었다. 나가. 가족들은 물론 친척들 사이에서도 영범이 형제는 내 집 식구가 아닌 언젠가 돌아갈 아이들이다.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 건배하게 되어져서 안 되겠다 싶어 매를 들었던 한 아빠가 속이 상하는 눈치다. 아이들은 시키지도 않은 반성문을 써놓고 잠이 들었다. 아이들이 친부모로부터 방치나 학대나 적절하게 보살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평생 동안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바르게 자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친부모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친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떤 관계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부모 자식의 인연은 천륜이라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조건 없는 사랑과 더불어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위탁 양육 상태라 해도 영범이 형제의 모습은 분명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3년 전 모습은 아니다. 가정은 상처를 인동이 형네 집에서 인동이 지금 어디 있냐? 서약서입니다. 여기 아버님 성함 쓰시고 박신불은 드디어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입양 동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눌러 찍었다. 쌍둥이에다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입양이 안 되고 있던 예은이와 예부. 박신부 부부와 인연을 맺을 아기들이다. 아이고 공주님이다. 보자. 아이를 낳지 않기로 약속했던 부부는 한꺼번에 두 아이의 부모가 됐다. 그럴 형편은 아니었지만 쌍둥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었다. 여기 약간의 반점. 이게 언니 패션입니다.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하네. 그 사람들 감당하시려면 좀 처음에 힘들 텐데 어쩌실까? 노력해야죠. 네. 애기들도 잘 됐어요. 적응하고 우리 적응. 네. 그래도 아이들이 네. 그 사랑을 금방 알아요. 그래서 가서 며칠만 있어도 눈빛이 달라져요. 그 전에서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좀 이제 키워보고 싶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빠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앞에 봐야지. 아 창피해. 예쁘네. 부모 자식 인연을 맺은 먹어봐. 기념으로 사진도 찍었다. 첫 가족 사진이다. 하나, 둘. 삼촌 다 좋은 거요? 아이고요. 입양기관에서 집으로 간 첫날 밤 모든 것이 온통 낯설어서인지 박 신부 부부는 골치는 쌍둥이를 안고 밤늦도록 방 안에 소생했다. 하지만 부부는 한꺼번에 귀한 두 딸을 얻었고 쌍둥이는 가정이란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쌍둥이와 박 신부 부부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가족이 모처럼 나들이에 나섰다. 인사해야지. 내 키스는 거 있잖아. 안녕. 빨리 인사해. 인사해야지. 안녕. 빨리 인사해. 이뻐라. 쳐다보자. 안녕하세요. 얼었나 봐. 하나가 입양되던 때부터 줄곧 기록을 해오고 있는 한 사진 작가의 전수입니다. 전부가 사진 찍는 거 보여줘서 하나가 전부 하나 사진이 그냥 어떻게 된 게. 마음씨 좋은 유연길 한연희 부부의 사랑스러운 막내딸 하나. 2.2kg의 저체중으로 세상에 나온 하나는 낳아준 엄마의 얼굴도 모른 채 태어난 지 보름 만에 입양기관에 맡겨졌다. 그러다 지난해 지금의 가족을 만난 하나는 가정이란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사랑을 먹고 크고 있다. 그것은 핏줄로 맺어진 그 어떤 인연보다 더욱 특별한 아름다운 인연이다. 잘 커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뒤에 보답이라도 하기 위해서 잘 크고 훌륭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래도 나온다고 보면 더더욱 좋겠지. 생부모가 나와서 잘 키워줘서 행복해서 생부모가 나타나가지고 찾는다 해도 돌려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당연하지. 그건 당연해요. 그렇지 못하면은 제가 성인될 때까지는 잘 길러야 되겠지. 두 사람이 만나서 몸으로 낳은 한 아이와 가슴으로 낳은 5 아이의 부모가 된 유연길 한연희 부부. 이들의 가족 만들기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만 있다면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 닮은 사람들, 하나의 가족은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개념, 가정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혈연 중심에서 그런 가족, 가정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집단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혈연은 이제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부모님과 함께 성장하면서 같이 클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입양이라는 것이 많이 자리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양은 부모를 잃거나 버려진 아이들에게 가족과 가정을 찾아주는 아름다운 노력이다.
그러나 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우리 사회엔 입양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 그 속에서 과거 우리의 입양은 어른들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져 왔다. 이제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입양이 돼야 한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어른들의 도리, 이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